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심장부정맥 같은 심장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관찰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이번 달에 발표된 덴마크 대규모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코비드-19 감염 진단 후 28일 동안 심정지 또는 사망 위험이 14배 증가했습니다. 코비드-19 감염이 되지 않은 비감염군은 심전지 또는 사망이 0.8% 발생했는데 코비드-19 감염군은 진단 후 28일 동안 심정지 또는 사망이 8.2%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즉, 비감염군에 비해서 10배 이상 코비드-19 감염 후 심정지 또는 사망 위험이 높았던 것입니다. mRNA 백신인 모더나 백신의 경우 12세에서 39세에서 백신 접종 후 28일 이내에 심근염 또는 심근신낭염 발생 위험이 5.2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발생이 5.7명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대략 추정해 보면 모더나 백신의 경우 2만 명이 접종했을 때 약 1명 정도 심근염 또는 심근신낭염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의 경우 12세에서 39세 여성에서 백신 접종 28일 이내에 심근염 또는 심근신낭염 발생 위험이 3.7배 증가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0만 명이 접종하면 1.6명 정도 추가로 심근염 또는 심근신낭염이 발생이 증가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을 대략 한 2만 명이 맞으면 1명 정도 심근염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영국 대규모 관찰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코비드-19 감염 진단 후 28일 동안 심장 부정맥 발생 위험이 5.4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100만 명당 초과 발생으로 보면 2,400명이 증가하는 아주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감염 진단 후 28일 동안 심근염 발생 위험이 9.8배 증가했습니다. 100만 명당 초과 발생이 40명으로 상당히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영국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도 심근염 발생 위험이 조금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28일 이내에 심근염 발생 위험이 1.3배였는데요. 100만 명당 초과 발생은 2명이었습니다. mRNA 백신인 모더나 백신의 경우 백신 1차 접종 후 28일 이내 심근염 발생 위험은 3배였고 100만 명당 초과 발생은 6명, 2차 접종 후 28일 이내 심근염 발생 위험은 9.8배였고 100만 명당 초과 발생은 10명이었습니다.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은 백신 1차 접종 후 심근염 발생 위험이 1.3배였고 100만 명당 초과 발생은 1명이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mRNA 백신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백신 1차 접종 후에 심근염 발생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은 코비드-19 감염 진단 후 심근염 발생 위험이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100만 명당 초과 발생이 40명 발생하며 코비드-19 감염 진단 후 심장부정맥 발생 위험이 5.4배 증가하고 100만 명당 약 2,400명의 심장부정맥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코비드-19 감염 자체가 아주 심각한 심장부정맥과 심근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발생 위험 정도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초과 사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과 사망이란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는데 감염병 등 위기사항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코비드-19 감염처럼 이런 팬데믹 시기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도 사망을 야기할 수 있지만은 혹시 모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나
또 코로나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서 일반 다른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함에 따른 사망률 증가 같은 종합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때 초과 사망을 보면 바이러스 감염 자체의 건강 악영향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이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사람의 건강과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결과는 전체 초과 사망 현황과 연령별 초과 사망 현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즉 2020년부터 2021년 42주까지 지속적인 초과 사망은 식별되지 않았지만은 일부 주간에서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이 초과 사망의 숫자를 보면 보통 주당 약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발생이 증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천에서 5천 명 정도인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숫자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 주요 통계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시기 초과 사망 분석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잠깐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사망자 수를 과거 3년간 최대 최소 범위와 함께 주간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일부 구간에서 주간 사망자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연령별 초과 사망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15세에서 64세의 군은 과거 3년 초과 사망 추세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거나 약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고 65세에서 80세는 과거 3년 사망의 추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한 것, 그리고 85세 이상군에서는 과거 3년 사망 추세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코비드-19 감염에 따라서 노인들에서는 초과 사망이 추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15세에서 64세의 경우에는 초과 사망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코비드-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나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이 15세에서 64세군에서는 악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이 만약 증가하였다면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사망 신고는 되기 때문에 만약 백신 접종 후 사망이 증가했다면 15세에서 64세군에서 초과 사망이 증가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15세에서 64세는 초과 사망이 없었고 도리어 과거 3년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코비드-19 백신이 15세에서 64세군에서는 사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겠습니다. 연령별 초과 사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2% 감소했고 전년 대비도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6.2% 증가,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 따라서 이 숫자들을 보면 노인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라서 사망이 증가한 예측 정도만큼 초과 사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의 층에서는 초과 사망이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등이 건강에는 별 영향이 없고 특히 사망을 증가시키진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